네, 어제 저녁에 좀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떴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그 대상이 바로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자 하니 역시나 이 세력들이 이 시장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들의 공매도에 타겟이 된 바이오와 게임주 등은 대부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시장 중에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누가 좌우한다? 바로 바이오 섹터가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게임 섹터입니다. 자, 바이오와 게임 섹터가 깊게 눌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와 게임 섹터를 샀는데 물려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물려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이라는 게 정말 나오지 않고 계속 거래를 죽인 상태로 옆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게임 회사나 바이오 회사들은 각자 다양한 악재들을 터뜨리면서 마치 이 회사가 시장에서 정말 매력이 없는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보이게끔 인식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게임 섹터 회사들을 보자고 하면 사람들의 조롱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악재가 많이 터지고 반등도 안 나오니까 이거는 완전 시장에서 버린 거다,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바이오와 게임 회사에 속한 주식들은요, 보통은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에 속한 매우 우량한 회사들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우량한 회사에 투자가 되죠. 우량한 회사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외인기관이 주워 담고 싶겠습니까? 안 담고 싶겠습니까? 담고 싶겠죠. 그래서 당연히 매수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요. 근데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 매수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세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집단과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 집단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정말 회사가 가치가 없고 정말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없고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 같다. 그러면 매수도 안 들어오고 추격 매수도 안 들어오겠죠.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마지막에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올리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게임 섹터의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또 바이오까지 포함해서요. 바이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형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친구들의 반등폭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도 멈추고 심지어는 수급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도 현재 보십시오.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시장이 떨어질 때 악재 내용이 뭐였죠? 금리 인상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회사와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어쨌든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와 영향이 무관한 시장이 바로 바이오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C소프트는 어떤가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서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까? 그건 바로 IMF예요. 경기 침체가 오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세상에 들어가서 게임을 접하고 그 게임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면서 이 NC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이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큰 상승이 왔을 때는 이건 매출이 좋으니까 회사가 이렇게 좋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질 때는 거기에 맞는 반등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한 번은 있었죠. 이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자금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뒤로 정말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마치 흘러내리듯이 더 내릴 것처럼 공포를 조성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는 정말 가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도된 내용에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가 무엇을 가지고 공매도를 하고 있었다? 바이오, 그리고 게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는 NC소프트나 카카오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적발된 일부의 내용을 본 것이고, 게임 섹터는 아시겠지만 다 같이 움직입니다. 바이오 섹터도 다 같이 움직이고요. 그렇다는 거, 그 모든 섹터를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금강원에서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죠. 그럼 불법적인 공매도를 더 이상 취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주식들이 원래 가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이상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눌리고 시장이 좋지 않은 건 공매도 탓이었다라는 그런 명분이 생기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한국계 증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에 있는 회사를 어떤 제재를 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 지사에 대해서 징계와 조치를 내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증시를 좌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외국인 세력이죠. 여러분이 금융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떻게든 명분을 가지고요. 명분을 만들어서 돈을 빼버리면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으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고 돈을 막 가져가겠죠. 근데 금리를 지금처럼 올리니까 어떡해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돈을 은행에 반납하겠죠. 명분은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돈을 다시 회수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이면으로 봤을 때 의도적으로 돈을 막 빌려줘서 성장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고 대출길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국가 부도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개인이 파산이 나게 됩니다. 이게 금융의 무서운 점이에요.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함부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서 금감원이 어떤 조치나 처벌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금융시장의 한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치가 한국 지사에만 머물러서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처벌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만약 내린다고 해도 사실 저들이 이득을 본 부분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사의 의미를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이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라는 건 결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된다고 하면 밀려있던 바이오와 게임 섹터가 다시금 올라오게 되면 시장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 여러분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력주 가치투자법 교육이 9월 4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와조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강한 세력주고 무너지지 않는 세력주인지 배우고 고평가된 주식이 어떤 주식이고 저평가된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차트를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